네,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일파만파로 연일 번지고 있습니다. 정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하고 엄중한 처벌 방침과 부동산 등록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습니다.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손소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.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먼저 정부는 무관용 조치를 강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면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떤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, 변호사님? 우선 형사처벌을 떠올릴 수 있겠죠. 네, 예.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행위 시에 존재하는 그런 형벌 법규 적용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의혹 단계로 그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. 예. 이 부분은 수사와 또 나아가서 재판 단계까지 지켜봐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. 또 그와 별개로 또는 그와 동시에 자체적인 조사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수사와는 접근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진상조사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도 있는데 물론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수사와 달리 조사는 좀 일종의 한계는 있어요. 따라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디까지 진상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조사와 더불어서 그동안 비슷한 유형의 범죄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. 네, 재발 방지책도 내놨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? 일단 무관용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요. 일단 부당이득에 대해서 몰수는 물론 추징까지 하고 또 관계 기간에 연관되는 취업 제한도 두고 부당이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을 했고 요점은 그거죠.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그 조치가 지금 검토한다는 대상 중에 좀 강력한 게 하나 있어서 좀 눈길을 끄는데요. 우리가 부당이득법, 부패방지법에 의하면은 부당이득 환수에 의해 가지고 추징된 재산 외에 그 2배에서 5배를 더 추징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몰수 외에도. 근데 그 부분을 강력하게 검토하겠다는 그 발표 중에 그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나 뭐 기재부의 입장이 아니라 이 여당의 입장에서 나온 발언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강력하게 좀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그동안 공직자 이해충돌법 있지 않습니까? 방지법. 그것이 이제 이거랑 좀 어우러져 가지고 탄력을 좀 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단순하게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은 좀 안 들고요.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조치들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좀 조치가 취해질 거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. 실효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? 가능하다 봅니다. 뭐 우리가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예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 환수라든지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소급 이미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요번엔 피해가지 않냐 그러는데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라면 국민의 이런 분노적인 감정을 생각한다라면 그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 해서 현재 진행되는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보상하는 시점에 있어서 그거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뭐 2년, 3년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당이득 환수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연결성이 있지 않습니까? 이미 정부에서 다 인정한 거고 헌재에서도 판결이 합헌이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런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감사원도 뭐 검찰 수사 뭐 빠지니 뭐 이런 부분으로 교묘하게 간다라면 이건 역풍을 정부가 맞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민 감정에도 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이 대책이 시행이 돼서 부당이익의 몇 배를 환수하는 게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이전 범죄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겁니까? 글쎄요,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과거에 이런 부정한 행위를 해서 이익을 봤다면 또 계속해서 재산을 축적했다면 굉장히 괘씸한 일이죠. 또 용납하면 안 되고 또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국민 정서가 아무리 좋지 않다고 해서 이거를 전격적으로 최대한 강하게 처리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. 다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형태로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있지 만들어진 게 없어요. 따라서
문제가 없을 효과는 극대화하고 문제는 최소화할 형태로 좀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. 예. 그리고 또 이게 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몇 배를 가져가겠다라고 예. 하는 건데 이게 환수라고 과연 부르는 게 맞는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. 이 환수라고 하는 거는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예. 몇 배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본시장법에 있는 그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예. 뭐 이런 규정들을 말하는 것인지 예, 예.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환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예. 지금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거든요. 따라서 법적인 문제 소지가 좀 최소화된 그런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좀 대처와 입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예, 예. 앞으로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정부 여당의 의지는 좋고 뭐 아까 이제 정 총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비리 행위자는 뭐 패가망신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차후에라도 가능할 것인가 법적인 부분은 좀 더 보수적으로 촘촘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.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사와 관련해서 좀 신뢰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까 잠깐 나온 얘기입니다만 검찰이 검찰이 수사를 나서야 된다, 감사해야 된다. 이제 이런 메시지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. 예.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지금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어요. 지금은 경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서 예.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. 그 수사 결과를 이제 송치받아서 예. 검찰이 이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. 물론 그 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는 이제 충분히 개입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이거는 검찰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. 예. 가지고 와라라고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경찰에게 뭐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예, 단계에서는 예, 예. 이게 올해부터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예. 이게 예전의 수사 모습과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있으면 항상 혼란이 있고 또 네. 혼란이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우려도 있죠. 예. 따라서 이거 경찰이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일부 있고 예. 또 반대로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과거 1기와 2기 신도시 조성 때의 그런 투기, 네, 특히 네, 공무원들의 투기 관련해서 당시 수사가 다시 한번 또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. 당시에 검찰이 다 수사를 지휘해가지고 제대로 다 잡아냈다라고 하는 그 분석도 있고요. 예. 하지만 사실 최근 말고 그 당시에는 모든 수사를 다 검찰이 지휘했습니다. 당연히.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당연히 한 것이고요. 예. 또 경찰도 이렇게 반박을 하죠. 당시 검찰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수사를 지휘한 건 맞지만 예. 그때도 경찰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라는 예.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결국 어느 수사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수사를 해서 성과를 낼 것인지는 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.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수사를 막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와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요. 예.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네. 한문도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? 부동산 이제 그 전문가이시니까 시민 단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을 오래 띄신 분들께서도 예. 이게 터질 게 터졌다. 이게 네. 오래 전부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왔기 때문에 이번 일을 진짜 그야말로 발본색원하려면 조사로 되겠는가? 결국에 이제 이 목소리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? 네, 터질 게 터진 것은 전문가들 다 알고 있습니다. 그 전부터 터뜨리려는 어떤 제보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뭐 운이 좋든지 어떤 세력이 등장했든지 잘 넘어왔습니다. 예. 넘어왔고 예전에도 1기 신도시, 2기 신도시에도 말이 좀 나왔었고요. 계속 나왔지만 잘 어떻게 수면 아래로 잘 가라앉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기가 전국적으로 그 주택 가격 폭등에 대한 국민의 감정화가 이게 결부되면서 예. 거의 폭파 수준으로 국민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넘어갈 수 없는 단계죠. 그리고 터질 게 터진 거고 그러면 이제 꼬매야 되지 않습니까? 예. 꼬매야 되는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셨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뭐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총리실이 한다 그러면 고양이 앞에 생선 그 여론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감사원도 들어가야 되고 예. 그 수사 부분도 그렇습니다. 수사 부분에 있어서 지금 6대 범죄 뭐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돼서 못한다라는 현재 상황인데 예.
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의지가 있다라면 6대 범죄수사처 그 범죄에 대한 그 시행령만 고치면 되거든요. 예. 거기다 시장 교란 행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럼 국무회의 열고 대통령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할 바로 수 하면 있다. 네, 충분합니다.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집권여당 180석을 국민들이 몰아줬잖아요. 예. 바로 임시국회로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 네네.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보수나 언론 이쪽에서 뭐 안 된다 자꾸 하는데 그것은 진짜 국민의 감정을 더 이거는 예전 같으면 이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조선시대는 폭동 났겠죠, 사실. 예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으로 민주주의 국가니까 한다라면 예. 집권 여당을 밀어준 어떤 그 책임성에서 예.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무회의를 바로 해서 시행령을 고쳐도 부패 범죄 6대 행에서 7대도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? 예. 고치고 바로 수사권 주면 되고 중수청에다가 예. 그런 방법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집권 여당에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다면 간다고 보고 예. 요 정치적 시나리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렇게 가는 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, 네. 저희 1분 정도 남았는데요. 네. 이게 지금 저희도 아까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1기 신도시, 2기 신도시, 3기 신도시 문제가 드러났던 적이 많습니다. 근데 터질 게 터졌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. 네네. 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야지 그때마다 또 땜질하고 드러내고 발본색원하고 그때 당시 정권이 우리가 책임지고 수사해서 뭐 조사해서 이거 다 발본색원하겠다. 메시지는 똑같은데 또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방금 예. 전에 말씀드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. 그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까? 네, 답이 없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이상하게 물타기 넘어가면 이건 제가 볼 때는 연풍 맞을 거 분명하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지 예. 좀 기재부 장관도 심각성을 좀 캐치했거든요. 제가 볼 땐. 예. 국토부 장관이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. 그분은 조금 정신을 좀 더 차려하셔야지 이게 나라를 이끌고 국토의 어떤 신도시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예. 말 하나 표현해서 국민을 생각하고 말씀하셔야지 좀 더 좀 숙고하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. 네, 그 말씀까지만 저희가 듣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. 손수호 변호사,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